이 사주의 격국용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격국용신이 뭔가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월지를 봐야죠. 월지가 진술충리의 하나의 미토네요. 진술충리 잡기격이라는 거예요. 미월에 태어난 개수라는 뜻이죠. 미월에 태어난 개수. 자, 사주에서 격국법 할 때 그냥 격법 하지 왜 격국법이냐. 격법 하면 되지. 격도 있고 격국이 있어요. 국이라는 거는 무리를 지어서 모이다, 여러 세력이 힘을 합친 거를 격국이라 그래요. 요런 케이스죠. 이렇게 미토가 사화하고 만나서 사옴이 재성국을 만들었다 같은 거죠. 소련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주변국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연방을 만든 게 소비에트 연합이죠. 그게 해체가 되면 러시아고 뭉치면 소비에트 연합이죠. 글자가 따로 놀면은 그냥 그 글자만 보는 거고 그 글자가 옆에 있는 글자들과 즉 이렇게 연합을 이루면 연대와 연합을 이루면서 성질까지 변하기도 하거든요. 성질까지 변하기. 그러면은 이제 그 격국이라 그래요. 격국. 자, 사옴이 격국을 이뤘고요. 자, 월지가 진술충미면은 그 개성이 좀 약하다. 복합 성분이다. 뭐 해물로만 만든 반찬이지 고기로만 만든 반찬이지 야채로만 만든 반찬이지 해물, 나물, 야채 다 섞으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비빔밥이지? 하잖아. 그러면 투출된 게 뭔가? 표방하는 게 뭔가? 투출된 거, 표방하는 게 뭔지를 봐야죠. 원래 실체하고 표방하는 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러시아. 요즘 뭐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서 하는 짓거리는 우크라이나 가서 접해기.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를 만들고 있어. 우리가 얼른 우크라이나에 가서 생화학무기를 못 만들게 해야 돼. 하면서 지금 쳐들어갔거든요. 그 20년 전에 저기 부시 아저씨가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만들고 있어. 가서 막 뚫겨 패고 뭐 이런 느낌 같은 느낌. 이게 평관격인데 여기서 이렇게 투출을 했어요. 그렇죠? 잡기 평관격에 식신을 투출시켰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주의 뼈대를 이루는 성격을 격국의 성격을 두 개를 연계시켜서 보면 되죠. 자, 월지는 배경, 천간으로 올라온 게 있으면은 그렇죠. 어떠어떤 환경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표출하다. 제가 지지와 천간의 관계를 흔히 할 때 비유하는 말, 좀 약간 냄새나는 말 있죠? 화장실에서 밥 먹다. 어디서? 화장실에서. 무엇을 했나? 밥 먹는 행동을 했다. 사실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에서 화장실다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밥 먹는 곳에서 밥 먹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화장실에서 밥 먹으면 하는 행동과 그 배경이 좀 묘하죠. 그러니까 뭐 독서실에서 까불었다. 이런 것 같은 거죠. 독서실에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맞는데 독서실에서 까불었다, 놀았다, 뭐 이런 것 같은 거. 또 성당에서 뭐 놀았다, 뭐 이런 것 같은 거. 성당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편관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이곳에서 식신을 투출시켰다라는 거니까 편관이라는 것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환경, 나를 강하게 극하는 환경, 좀 힘들고 어려운 조직적 환경, 나를 억압하는 환경에서 식신이라고 하는 억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 같은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사주의 격국용신은 월지 미토 편관에서 을목 식신이 투출되어 식신격입니다. 식신격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그 식신은 어디서 투출되었는가? 편관에서 투출되었습니다. 이 식신은 주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재성을 만나면 돈을 벌고 관성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죠. 얘는 재성파야, 관성파야. 관성에서 올라온 식신이니까 문제를 겪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런 사주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고생을 많이 할수록. 고생을 많이 할수록 그 고생을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다. 이런 경우가 역경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찾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사주가 젊었을 때 너무 편안하면 사실 이것도 별로 없는 거고,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죠. 이분 사주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이제 유명인이에요. 이제 영화배우, 방송인, 남자 이병헌 씨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주의 식신격이잖아요. 편관에서 올라온 식신이니까 고생 끝에 얻은. 그래서 이병헌 씨가 그 20대 때 연습벌레, 뭐 피나는 훈련, 개 열정은 아무도 못 말려. 뭐 이런 경우가 보통 목숨 걸고 뭔가를 연습했다.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왜? 마을에 불이 났어. 이게 일명 소일고 외양간 고치다잖아요. 이거 편관으로 고생해보고 고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었다. 코로나로 고생해보고 코로나를 물리치는 법을 알았다. 호랑이한테 물려보고 호랑이 퇴치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호랑이 소굴을 지옥을 경험하고 호랑이들 잡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순서가 식신상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이 있으면, 식신상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이 있으면 불 끄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가 되는 거고요. 편관이 먼저 있고 식신이 나중에 있으면 뭘까? 불 확딱 나서 다 태워먹고는 다시는 불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불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죠. 옛날에 1970년대 대형각 호텔 화재라고 해서 그때 사람이 30-40명인가가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방법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소방 관련된 규약도 없고, 그래서 불만 났다 하면 아무튼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 앞에서 20명씩 죽어 있어요. 이렇게. 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이렇게 다 잠궈 놓은 거야, 자물쇠로. 그런 사건들을 몇 번 겪고 나서 나라에서는 절대로 비상대피로에 물건 쌓아놓지 말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 잠그면은 건물주를 구속시켜버리겠다고 아예 소방법에다가 써놨죠. 그리고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치해라. 그리고 나라에서도 7층 이상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다리차밖에 없었는데 이후로는 20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를 만들다. 이런 형태들. 자, 이게 편관의 고난을 겪은 끝에 편관을 해결하는 식신을 알게 되다. 그래서 합제하다. 야, 편관 다 갖고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이분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은 이런 거래요. 작가들이 어떤 대본을 쓸 때 이 역할은 이병헌밖에 할 수 없어. 그거를 감안하고 쓴대요. 제가 이병헌 씨 영화의 인상적인 게 무슨 모히또에서 칵테일을 먹는다, 칵테일 나라에서 모히또 마신다, 이런 얘기 있죠. 그 영화에 보면은 미친 망나니 양아치 같은 모습으로 이병헌 씨가 나오는데, 웃었다가 울었다가 광기에 휘몰아쳤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광기에 휘몰아쳤다가 막 그러면서 외파리가 됐다가 막 복수를 했다가 하는 그런 막 장면들이 나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병헌 씨가 그 한참 스캔들에 좀 휘말렸을 때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린 여자들하고 놀아가지고 스캔들에 문제가 생겼죠. 웬만한 다른 배우였으면 이렇게 다 매장이죠. 보통 그 정도 사건 나면 다시는 못 보겠구나. 근데 그분은 이병헌밖에 할 수 없는 연기가 있어. 그래서 이 시주에 있는 식신을 나만의 재주 능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 시주식신. 그래서 시주의 이런 간여지동급으로, 위아래가 똑같아요가 간여지동이죠. 위아래가 강력한 기반과 실력을 갖춘 식신이 있으면 자기만의 재능과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 사주는 보죠. 자기만의 재능과 특성이 돈도 벌고 문제도 해결하고 명예와 인기도 갖고 들어오고, 대박이네. 그렇죠? 목생화, 묘미합, 묘술합. 합으로 붙으면 작용이 더 잘 일어나죠. 합으로 붙어 있으면 이거와 이거를 탁 합쳤더니 멋진 뭔가가 나오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사주는 이 시주 개발을 빨리 하면 좋겠다. 자, 격국론으로는 편관격에 식신이 올라가 있는 형태다. 한 줄 정의하자면 식신격인데 편관에서 올라온 식신이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편관적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결국 내 앞에 있는 선행자들의 편관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다음에 이걸 계절론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거
다 여름이죠, 여름. 사오미. 이게 조우도 되죠, 조우. 조우용신이 되는 거죠, 조우용신. 조우용신이 일간이라는 뜻은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어떤 사회? 뜨거운 여름 사회에 시원한 가랑비 역할을 해주는 사람. 보통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는 인기 있다. 여기저기서 나를 필요로 한다. 뭐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오미 사회에 가랑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주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죠. 내 입장에서, 사회 입장에서 좋은 거지. 내 입장에선 바쁘죠. 어떤 이런 경우 내 입장에서 되게 바쁘죠.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대는 형태. 연예인이나 엔터테인먼트 계통으로 일하면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들어가 되는 거고, 만약 이 사주가 여자인데 가정주부다. 여기저기서 문제만 터지면 나보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돈 받고 해결해야지. 뭐 이거 경제활동으로 돌리면 좋은데. 집에 있으면 여기저기서 김치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집에 쥐가 나타났어요. 쥐 좀 잡아주세요. 남편이 날 때리는데 좀 와서 말려주세요.서부터 온갖 시댁 문제, 처가 문제, 동네 집안에서 죄 나를 부르고 모임마다 자네가 와서 사회를 봐줘야 돼. 자네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인기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작게 쓰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 크게 쓰면 뭐 유명 연기자나 엔터테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격국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격국론에서 용신과 상신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용신, 상신. 명리학 용어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용신, 희신, 구신, 한신, 기신. 이런 식으로 보통 기신을 악역이라 그러죠. 기신. 제일 기피하죠. 기신 보통 뭐 평관, 뭐 편인, 보통 이런 애들이 보통 기신, 겁제 이런 역 많이 맞죠. 기신은 나쁜 놈이고, 뭐 용신은 좋은 놈이고, 뭐 희신은 용신 돕는 애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벌을 나눠서 착한 편, 용신과 희신, 나쁜 놈, 기신과 한신, 뭐 구신 이런 애는 뭐 양다리 같은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렇게 풀리는 사주가 한 20, 3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해. 그런 식으로 용도가 다 걸려있는 게. 이게 딱 흑백 논리야, 흑백 논리. 20년, 30년 전에 드라마 볼 때는 드라마에서 보통은 착한 놈, 나쁜 놈, 착한 놈과 나쁜 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놈, 이렇게 스토리가 유아틱한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보세요. 캐릭터들의 성격이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돼. 그쵸? 옛날에는 드라마가 뻔했어. 그게 우리의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그 우리의 의식 수준이 낮은 수준의 드라마가 나오는데,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좋은 거 나쁜 걸로 나눠. 좋은 편 나쁜 편, 사람도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악인, 선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라마 역시도 그 구분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얼굴만 딱 봐도 저놈은 악역이구나. 얼굴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나오면 보통 착한 역할이고, 뭐 정의의 용사고, 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뭐 비열하게 얼굴을 가지고 막 여기 흉집 이렇게 나 있으면 저놈 나쁜 놈이구나. 근데 요즘의 드라마의 인물 캐릭터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체적 캐릭터가 많이 나타나요. 요즘에는. 입체적 캐릭터가 뭐야? 나쁜 놈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여쭤보면 그 사람의 삶이 이해가 돼.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 봤더니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동정할 수도 있고 동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되게 입체적 캐릭터라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특히 그런 드라마들이, 현대에 나온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입체적 캐릭터들. 어떤 시대의 환경에서 오락가락하는 어떤 캐릭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 절대적인 좋은 사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거야.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이 글자는 좋은 글자, 이 글자는 나쁜 글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 때 미꾸라지 수족관 속의 매기라고 하는 강의에서 미꾸라지 수족관에 미꾸라지만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비리비리 해가지고 다들 우울증 걸려있고 뭐 반은 자살해 있고 뭐 이런 형태인데, 거기 메기 한두 마리를 넣어놓으면 애들이 적당히 긴장을 해. 적당히 긴장을 해서 그 메기가 하루에 한 서너 마리 정도의 미꾸라지를 잡아먹지만 나머지 수천 마리의 미꾸라지들이 그 메기를 피해서 이렇게 뭔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남아야 돼. 오히려 메기도 싱싱하고 미꾸라지도 싱싱하더라.
사람에게는 적절한 자극, 스트레스적 자극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적절하다는 게 좀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자극이 와야 좀 자극이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자극이 와도 나 죽어버릴 거야. 못 살겠어.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훈련하기 나름인 거니까. 저도 옛날에 운동할 때, 요즘엔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저녁에 조깅을 하는데, 제가 10km 조깅을 해요. 10km. 걷다가 뛰었다가 10km 조깅을 하는데, 옛날에는 3km, 4km만 조깅을 하면 오메나 좀 오메 사람 살려. 뭐 이러고 들어왔다고 이제. 근데 이제 몸이 체격이 완전히 운동에 적응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같은 거죠. 원래 사람의 사주에도 적당한 자극이 필요해요. 보통은 사주에서 흉신들이 맡는 역할이 그런 환경들이야. 흉신들, 뭐 편인, 편관, 겁재, 뭐 이런 애들이 맡는 역할이 보통 나를 적당히 자극을 주어서 그 자극에서 벗어나게끔, 그 자극을 이겨내게끔 또 고난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서 적당한 고난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역시도 필요한 거지 고난 따위는 다 나쁜 거야. 고난 따위는 다 없어져야 돼. 하면 이제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용의기신론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자평명리학에서는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이 자평명리학에서는 딱 두 개로 나눠요. 용신과 상신으로 나눕니다. 용신과 상신은, 용신은 그 사주의 주제와 테마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뭐 평관격은 평관이 좋은 건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 평관격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권력과 명예, 지위,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삶. 편관의 식신이면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고, 편관의 인성이면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그러면 살인상생이 보통 편관편인인데 마을에 호랑이가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 그 호랑이를 이길 방법이 없어. 편관편인은 어떻게 할까? 호랑이를 섬겨. 이렇게 호랑이 신을 만들어. 호랑이 신을. 그 보면은 우리 옛날 신들 보면은 동네마다 무서운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절에 가면 그 4대 신장이라고 해가지고 절 입구에 막 니들 다 뒤졌어 막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무슨 뭐 이런 4대 신장이 막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훅가시를 탁 잡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보통 어떤 공포와 협박, 어떤 사람들을 겁주기 이런 걸로 보통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을 되게 무서운 존재로, 신을 매우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 빨리 진도 나가야겠다. 빨리 진도. 자, 용신과 상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용신은 그 사주의 주제와 테마예요. 그 다음에 상신은 그 주제와 테마를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둘은 서로 반대죠.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줘. 그래서 세종대왕을 모시는 신하가 있다. 세종대왕을 모시는 신하가 있다. 세종대왕을 억제해야 돼요. 세종대왕 잘한다 해줘야 돼. 잘한다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진시황이 있다. 진시황 옆에 있는 신하들이 진시황 잘한다 해줘야 돼.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해야 돼. 아니되옵니다 해야 돼. 물론 그러다 모가지 다 날아가겠지만. 그렇죠? 가끔 어떤 분이 저하고 궁합을 문의를 하시는데, 남자분이 오셔서 이 여자는 저하고 궁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시길래, 당신은 진시황이고 이 여자분은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는 궁합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애매하죠. 필요한 궁합이죠. 남자가 독불장군이야. 근데 보니까 적당한 브레이크가 필요해. 부인이 그 브레이크 작용을 해주면 균형을 이룰 것 같아.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싸 잘한다 우리 남편 최고 하는 궁합을 최고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궁합 볼 때 지지에서 뭐 합되면 좋고 충되면 나쁘다 이거 아니야. 합돼서 좋을 수도 있고 충돼서 좋을 수도 있어. 내가 너무 폭군처럼 폭주를 한다 그러면 충되는 인연이 나한테 더 좋은 거야.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우리 집안에서 싸움은 좀 나겠지만. 근데 보통은 나도 가자 하는데 부인도 그러자 하면은 보통은 그 부부는 5년 내에 사업하다가 망해요. 아무도 안 말려. 뭐 무모한 사업을 하는데 아무도 안 말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이제. 자, 용신은 그 사주의 주제와 테마고, 그 다음에 상신은 그 용신을 조절하는 조절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신격은 이렇게 순용을 하고, 흉신격은 역용을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용신, 상신,
순용, 역용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얘기를 해보죠. 자, 용신과 상신 4번. 월지에서 투출된 용신, 이거를 돕는 글자를 상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돕느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돕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막 띄워주거나 보호해줘서 돕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 군주라면 상신은 왕을 돕는 신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격국 용신법에서의 용신과 상신의 개념인데 이게 일병 그 설하고 선생님의 그 신강신약론적 용신하고는 많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신강신약으로 용신을 볼 때에는 대체로 그냥 그 사주에 좋아 보이는 글자를 용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 사주에서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 되게 취향적이죠. 그러니까 명리가들마다 전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제 사주 볼 때 이건 이 사주는 이게 용신이야, 너는 저게 용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좋아 보이는 글자가 대체로 이 격국용신법에서는 상신이라는 뜻이에요. 상신이라는. 그러니까 이 용신법이 명리학계에 용어 정의가 안 돼 있어,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용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법에 의한 용신, 무엇을 기준으로 한 용신, 무엇을 관점으로 한 용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이 사주엔 이게 용신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때 잘 되겠네. 요거는 공부가 전혀 안 돼.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면 왜 그게 용신인데 그런 것 같은 거죠. 자, 호신쌤 강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사주는 이게 용신이죠 라고 혹시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다 100% 격국용신으로 월지에서 투출된 것을 용신으로 보는 건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주의 주제와 테마입니다. 주제와 테마. 주제와 테마가 뭔가요? 내 인생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재화가 필요한 흉신이 격이 되는 경우 상신으로 재화해야 한다. 평관, 상관, 편인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재화를 해서 쓰는 게 상신이다. 자, 샘플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격국론에서 이게 자월의 을목이에요. 여기 임수가 떴어요. 이 편인격인데 정인이 떴어요. 이러면 정인격입니까? 편인격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뭘까요? 답이 여러 개예요. 보통은 인수격이라고 그래요. 그냥 정인, 편인을 합친 것을 정평인 혼잡돼 있으면 그냥 인수격. 정제에서 편제 올라왔으면 정제격입니까? 편제격입니까? 하면은 그냥 제격. 정관, 편관 섞여 있으면 관격. 식신상관 섞여 있으면 뭐 식상격.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로 정의하시오라고 돼 있으면은 정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편인에서 정인을 표방을 했으니까 편인적 학문성에서 정인적 학문성을 투출했다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문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편인을 특수학문적으로 보고 정인을 보편학문으로 보는 거죠. 정인이 보편학문, 편인이 특수학문. 근데 편인의 사회에서 보편학문을 투출시켰다라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소림사 무술대회로 치자면은 사파에서 정파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파가 정파를 표방하고 있다. 약간 마이너가 메이저를 표방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죠. 이 자수는 사실 오리지널 개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임수하고 자수가 적당히 섞여 있는 거예요. 임수하고 자수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임수만 투출시켰다. 가령 이런 거죠. 흑인과 백인이 반반 섞여 있는 나라가 있었어. 걔는 흑인 나라일까 백인 나라일까? 뭐 그냥 섞인 나라죠. 근데 올림픽에는 백인만 내보냈어. 무슨 국제대회에 흑인만 내보냈어. 무슨 나라의 대표로 백인만 내보냈어. 마치 우리나라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적절히 섞여 있죠. 어쩔 땐 여당이 많았다. 어쩔 땐 야당이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뭐 국제대회에서 국회 대표 한 명만 보내달라고 했어. 그럼 여당을 보내야 돼? 야당을 보내야 돼? 어쩔 땐 여당 보낼 때도 있고 어쩔 땐 야당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당과 야당의 중간적 입장의 사람을 보낼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 사주는 이 자수의 나라에서 개수와 임수가 적당히 섞여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표방했느냐 하면 다수파인 개수가 아니라 소수파인 임수를 대표로 내보낸 거야. 임수를. 자, 이런 측면으로 보자고요. 그 전공은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본 전공은 회화고 부전공이 조각이야.